여의도 선수촌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외압 의혹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는데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휴대폰 포렌식 또 윤석열 증인 신청까지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현안 또 한덕수 출마까지도 저희가 한번 알차게 다뤄볼 텐데요. 매주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임지웅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처장님, 또 오늘은요 정치연건스에 처음 나와주신 분입니다.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역을 맡고 계시는 김규현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또 결혼하시고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뵙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제 결혼식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아주 따뜻한 축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유, 당연히 가야죠. 아유 감사드립니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임지웅 처장님 네. 또 뭐 한 주간에는 또 어떤 또 일정으로 또 책은 또 잘 나가는지도 궁금하고. 책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걱정이죠? 아니 결국 국민은 예. 합니다와 세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4만 원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나요. 36,000원입니다. 정확히. 예, 세일돼서. 예, 포인트 600원에서 800원 사이로 예. 또 무료 배송으로 무료 배송까지. 가능한데 예. 조금 이제 책 자체가 팔리지 않고 있다. 경쟁 서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쟁 서적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에 또 출판 시장이 네.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홍보해야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마이북에서 낸 결국 국민은 합니다와 예. 그리고 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기획한 이재명의 준비 네. 세트로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과 구매와 음. 응원과 예. 홍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샀습니다. 예, 아. 저는 그 딱 패키지로 해가지고 네. 저 구매를 했고 아직 제가 이제 시간은 안 돼서 이제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한번 또 읽고 제가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은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요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이게 방송과 재판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번 달에부터 강혜경 씨하고 박정훈 대령 재판이 동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또 아하. 박정훈 대령 항소심, 예. 강혜경 씨 1심. 예, 그래서 이제 뭐 바쁜 나날을 아니, 보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관할이 또 뭐 왔다 갔다 또 지역까지도 가셔야 되고. 강혜경 씨나 김태효 소장님은 창원이고요. 또 창원지법. 예. 박정훈 대령님은 서울 고법이고 서울 또 고법. 박정훈 대령 근데 보직해임 취소 소송도 있거든요. 예. 그 보직해임 무효 소송 그거는 어허. 수원입니다. 수원이고. 예. 와, 그러니까 뭐 종횡무진 그냥 막 전국을 그냥 지금 다니시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어려운 분들 예. 또 이렇게 법률적으로 또 그래서 지원도 제가 해주시고. 방송은 조금 뜸한데 아무튼 예, 잘 안 나오면은 재판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희 그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여전히 절박합니다. 저희는 한 주 한 주 운명을 예상할 수 없는 방송이라서 그래서 오늘이 늘 마지막 방송인 것처럼 예. 오늘 준비 잘 돼 있죠? 오늘 준비 잘 돼 있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예, 저희 아니, 다음 주에 또 만나려면 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은 응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나왔는데 오늘 마지막인 거예요?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될 수도 있다. 네. 예, 절박한 마음으로 합니다. 옷깃을 다시 여미고. 예, 웃긴 여미어야 됩니다. 진짜 저희가 진지하게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에 이렇게 딱 쉬시는데 저희 오마이 TV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잠시 제가 좀 광고 말씀도 드리면 오늘 또 1시 반부터는 저희가 방송을 딱 마치면 또 현장 연결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호남에 오늘 또 민주당의 경선 또 있으니까요. 예. 또 최진봉 교수님 또 김지호 대변인하고 함께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딱 보시고 오늘은 오마이 TV와 함께 끝까지 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즉 공수처 이야기를 좀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윤석열 탄핵 파면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또 민주당 경선 이러면서 이 중요한 사안들이 좀 많이 이렇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이제 최희병 수사 사건 그 수사 외압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재개를 했는데요. 최희병 사건 수사에서 가장 밝혀져야 될 핵심 또 주요 관련자들의 혐의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김규현 변호사님이 지금 기준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크게 뭉텅이가 3개입니다. 3개. 예,
최해병이 그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무리하게 수색을 하다 숨졌습니다. 네. 누가 죽였냐? 아하. 예. 그 임성근 사단장을 휘하로 하는 네, 그 지휘부의 책임. 해병대 지휘부 책임.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예. 거. 누가 죽였냐? 이게 1번이고요. 근데 그거를 박정훈 대령이 열심히 수사를 하다가 경찰이 이첩을 했는데 그거를 막 못하게 하고 기록을 찾아오고 박정훈 대령이 이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예. 외압이 있었죠. 외압. 그 수사 외압. 네. 예, 그 외압하고 이제 누가 임성근 사단장 왜 살리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외압과 그 구명. 예, 외압과 부분. 구명이죠. 예. 이게 이제 2번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입건이 돼가지고 뭐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세 번째 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요 세 가지로 지금 어쨌든 뭐 관심을 지금 우리가 좀 덜 가진 건 있지만 그래도 이 세 파트로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진행들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1번 누가 최해병을 죽였느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경찰. 경찰에서 결국 임성근 사단장이 쏙 빠져나갔죠.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최해병의 부모님이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대구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구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지검에서 하는데 뭐 몇 달째 지금 결정을 안 내리고 있죠. 근데 대구지검은 좀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해요. 예. 예, 이번에 명태균 사건에서 그 저기 홍준표 시장 관련된 거를 이첩받고도 대구지검이 우리 수사하기 싫어 이러고 대구 경찰로 보내버렸거든요. 또 묵히고 대구 경찰로 보내고 그런 곳이어가지고 예. 이거 빨리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특검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2번 그리고 이제 수사 외압 사건이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죠. 공수처가 이제 1년 반이 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예. 사건 수사 재개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뭐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공수처가. 예. 그렇지만 역시 이거 특검을 해야죠. 예, 1년 반이 넘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것도 공수처도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진척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진척이 없습니다. 예, 사실 별로. 팩트적으로는. 예, 이번에 뭐 임성근 사단장 뭐 핸드폰 포렌식하러 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네, 별 소득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3번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 뭐 예. 우려 보직해임 무효 소송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변론 종결하고 올해 1월에 1심 예.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항명죄.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제가 예. 거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기도 어. 하고요. 예, 무죄가 나왔는데 군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네.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이제 재판이 4월달에 막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재판이 저희는 시작이 이제 됐고.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항명죄 재판에서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증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겠다까지 정리를 예, 해주셨습니다. 뭐 신청서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지웅 처장님도 최희병 예. 사건 너무 우리가 참 마음 아프게 기억하고 있고 네. 또 그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정의로운 군인이자 정의로운 검찰, 군 네. 검찰. 네. 우리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런 또 권력의 보복이 또 심하게 들어왔고요. 고초를 많이 겪으셨고. 예. 이 사건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제가 미필입니다. 예. 예, 미필이고 예. 그 군대를 이제 곧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군입대를 또 앞두고 예. 계시니까. 예. 제가 좀 군입대가 많이 늦어가지고. 예. 아니 뭐 저도 늦게 갔습니다. 네. 또 늦게 갈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수많은 또 미필 20대 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공포인 거죠. 음.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어찌됐건 간에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이. 예. 이거 뭐냐 그러면 정말 무리하게 안 해도 될 이런 지시를 갖다가 그냥 사진 잘 찍히려고 그냥 잘 보이려고 정말 어린 청년 한 명을 갖다가 어린 예. 해병 군인을 갖다가 그냥 물속에 빠뜨려서 죽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명조끼도 없이 그냥 막 들어가. 그렇죠. 예, 그냥 무리하게 그냥 물속에 빠뜨린 거거든요. 쉽게 예.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렇다면 책임자 처벌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가 됐느냐, 예. 사실 전반적으로 다 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상하게 불똥이 튀어가지고는 뭐 수사 외압이 있었느니 뭐 이 구명이 있었느니, 그리고 이거를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이 뭐 항명죄가 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 군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뭐랄까요,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좀 금이 간 게 아닌가.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나 이런 선진국이냐 이런 걸 보는 척도가 예. 그 나라에서 이제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 제도나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예. 이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후진국이나 뭐 이런 데를 가도 권력자나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민주주의라든가 법치주의에서 정해진 그 절차 잘 지켜집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자에게는 예, 예, 군대가 맞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히 그 병사들한테 잘 안 지켜져. 근데 계급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그걸 잘 지키려고 예. 그래. 예. 자유 다 보장해주고 그런 거를 이제 예. 부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조리.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우리 임지웅 대변인께서 임지웅 처장님. 임지웅 예, 처장님께서 예. 사실 저하고 처음에는 연배가 그래도 좀 동생이지만 예.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으시겠지 했는데 많이 젊으시더라고요. 아, 많이 젊으신 분이구나. 많이 젊으셔서 예. 예. 그저 일단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예, 군대는 일단 몸성이 다녀오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과거에 저도 막 기억이 나요. 그 빨간 티셔츠 입고 뭐 항의도 많이 하셨고 또 목소리 많이 내셨고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어떤 상황으로 좀 되어 있는지 좀 많이 지치시기도 하고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동료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분들이 자기 직업이랑 직장이 다 있으신 그러니까, 분들이어가지고 예, 생업과 같이 그러니까요. 병행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지금은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선 저희가 열심히 예. 뭐 안국역으로 그리고 한남동으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했었고 파면 이후에는 각자 생업에 충실하면서 박정훈 대령 재판이나 이런 예. 것이 있을 때 저희가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더 단결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더 강력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예.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지치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있고 또 사람이 모여서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일들도 이슈들이 생기고. 생기는데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조금만 더 힘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다 왔거든요 예. 이제 고지가. 조금만 더 합심해가지고 예. 함께 저희가 나가면 되니까 조금만 예. 더 힘을 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도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이 해병대 그래도 투수타 이 사령관 얼마나 높은 직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권한만 높고 예? 책임을 안 지고 이게 아니고 권한이 크면 책임도 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 임성근이라는 자는 저는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한겨레에서 육성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 사건 당시에 네. 갑자기 임성근이라는 자가 그 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네. 그 나머지 해병들 분리시키고 그 뭐 언론 접촉 못하게 해 뭐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정말 이거는 인간의 양심을 저버린 반응이거든요. 네. 우리 임지웅 처장님 이런 사령관들 밑에서 진짜 군대 가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책임하잖아요. 아, 진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직 어리지만은 예, 부모잖아요. 예. 진짜 그런 군대는 보내고 아니 이런 싶지 사령관 않아요. 밑에는 누가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들으셨죠? 네. 그 기억이 나시잖아요. 네, 당연히 기억이 나죠. 그리고 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군대 입대를 앞둔 수많은 20대 청년들에게는 네. 이게 불안한 거고 두려운 거고 공포스럽기까지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부조리를 겪어서 그냥 좀만 버티면 내가 그냥 몸성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이거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요. 일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사실상 쉽게 얘기하면 런친 거 아닙니까? 도망친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지시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터졌는데 야 이렇게 무책임한 반응이 첫 번째로 나온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아주 명언을 남겼죠. 어떤 네, 명언이죠? 건설사 사장이 책임 없듯 나도 책임 없다. 뭐 그런 재해 얘기를 사건에서. 네. 아 망언을 또 물론 망언을 죠. 근데 망언 제조기 아닙니까 예, 이쯤 근데 되면? 신 변호사님도 변호사니까 예, 아시겠지만 예. 재해 사건 나면 건설사 사장 책임 처벌받죠. 없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발효됐죠 지금. 와, 이게 어떻게 이런 뻔뻔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아니, 참. 근데 본인이 지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아니 진짜 참 아우 너무 좀 마음이 먹먹한데 우리 최혜병의 목숨이 네. 예? 정말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임성근 사단장의 반응이고 그 유족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거 국민들이 참기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뻔뻔하냐면 과거에는 그 유족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피해 장병들, 생존 장병들 가족한테까지도 막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막 글을 너무 뻔뻔하잖아요. 편지를 막 써서 예. 보내고 네. 저한테도 막 그런 걸 보내고 최근에도 문자를 계속 보내요 이분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
네가 책임져라. 와 뒤집어 씌우는. 김규현 변호사 나를 음해하는 김규현 변호사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예. 말면서 이제 계속 보내는데 이분이 참 박정훈 대령도 고소를 했고요. 직권남용으로. 야, 자기는 죄가 없는데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자기를 뒤집어 씌우고 막 자기한테 강압 수사를 했다는 그런 식으로 허위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강도가 집주인한테 고소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강도가 예를 그렇죠. 들자면 집주인한테. 네. 와. 그런 식이에요. 그래 누가 자기를 막 비판하면 너 명예훼손이야. 너 고소. 윤석열하고 비슷한데 윤석열하고. 이게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유유상종. 왜 윤석열이 이 사람을 구하려고 했겠느냐. 네. 동족이다. 이런 태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임지웅 처장님? 그러니까 강도가 문 따다가 팔 상처 났다고 지금 고소하는 거랑 다를 바 강도가 없는 문을 따다가 자물쇠 문 따다가 어. 다쳤어. 다 집주인 너 때문이야 이런 꼴인 거잖아요. 나 못 훔쳤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명예훼손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는 이유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게 하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서 입막음용이죠, 입막음용. 입막아서 예. 조용히 이 사건이 묻히도록 하는 예. 거죠. 아니 더 떠들어야 됩니다. 예, 더 그러니까. 심하게. 그러면 뭐- 그럴수록 더 떠들 예. 거고. 떠들고. 네, 뭐 우리나라는 뭐 예.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헌법의 있는 나라니기 기본권이죠. 때문에 뭐 예. 임성근 사단장 뭐 맘대로 뭐 말씀은 하시는 건 다 좋은데 다 책임도 져야 됩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 네. 거긴 다 예. 책임이 따르죠. 그렇죠. 한마디는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좀 비밀번호는 좀 풀고 그렇게 갑시다. 비밀번호. 인간적으로. 말씀하신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작년 7월 국회에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휴대전화 안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기억이 안 날까요? 그러니까요. 그거 뭐 풀어봐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풀면 그걸 되는데. 예, 풀어주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나고. 임성근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 예.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철두철미합니다. 법조문도 막 다 엄청 막 빼곡하게 알고 있고 막 철저하게 자기 막 그리고 고소고발도 그렇게 네.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막 핸드폰 포렌식 하는 자리 가가지고 예. 녹음기 들고 가고 나 이거 녹음할 거다. 막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 핸드폰 비번만 기억이 안 난대. 한동훈도 마찬가지. 한동훈은 모두 비밀번호 아직도 못 풀었고. 그러니까요. 다 똑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요거 한번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고검에서 또 재기 수사해서 이제 예. 재수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거 만약에 재수사가 들어가면은 중앙지검으로 갑니까? 아니면 서울고검에서 지금 하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지금 참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일단 어떻게 첫 됩니까? 번째로 검찰의 네. 이 그 우디르급 태세 전환. 예. 요인데 지금 명품백은 또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기각했어요. 예, 그거는 뭐 예. 그래. 근데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파면되자마자 태세 전환해 태세 다시 전환. 수사를 하겠다. 예. 이 뻔뻔함을 일단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도 이 재수사를 결정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이상해. 네. 보통 고검은 수사 인력이 없어요. 잘 없죠 고검은. 예, 예. 고검은 이제 지휘를 보통 많이 하니까. 고검에 있는 검사님들은 다 부장 검사 이상이에요. 부장, 예. 차장, 검사장, 총장보다도 선배인 검사들이 많아요. 거기는 이제 좀 이제 집에 그러니까 가시면. 보통 이제 고검에서 좀 신문도 본다 그러죠. 좀 보통은 좀 쉬고. 아유 여기 수건 걸고 있죠 목에 예. 이렇게 수건 걸고 막 하면서 법무관 불러서 예. 김 법무관 일로 와봐. 이러면서. 법무관들이 많이 가 있고. 예, 법무관에서 왜 그러십니까? 네이버가 접속이 안 되는데 이 컴퓨터 좀 고쳐봐. 막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기서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수사를 안 하죠 원래. 예. 거기는 지검에서 한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예. 점수 매기고 채점하고 이거 잘못했네, 잘못했어. 그러면 재기 수사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네. 다시 수사해 와. 하면서 지검에 돌려보내요. 그럼 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재수사를 하는 하는 거예요. 건데. 예, 이렇게 하는 예. 건데 직접 수사하겠대요. 그 고검에서. 그 고검에서. 예. 이거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게 고검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든 순간 누가 수사를 하겠다는 거야? 할 사람이 없는데. 아.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언론사로 치면은 고검은 이게 막 주필, 예. 부장 아. 이런 분들만 모여 근데 있는 우리가 현장 곳이거든요. 나가서 뻗치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지. 그 약간 막 논설위원 주필 이런 분들 모여서 논설위원. 이거 다시 네. 우리가 이거 기획 취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어. 딱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 제가 보기엔 다 부장님들 다 이상인데, 주필들인데. 예, 예. 거기서 막 총장, 신부정 총장보다 선배들이에요. 막 거기 예. 이거 재수사하자. 김건희 좋아. 그러면 좋아. 그러면 누가 조사하지? 네가 할 사람이 없어. 팔다리가 없어요 거기는. 예. 네. 그 이거 수사 참 어떻게 될지. 재밌겠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고검에서 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뭔가 이렇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중앙지검보다 또 위에 네. 상급 기관이니까 인력도 더 많을 것 같고 막 더 잘할 것 같다는
착각은 보이는데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임지영 처장님? 저는 좀 듣고서 깜짝 놀랐네요. 이 애기들이 이렇게까지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 이게 이게. 현실입니다. 네. 검찰에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 그죠. 김기현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저도 그래서 이제 막 고검이 나선다 뭐 이런 계속 기사들이 뜨니까 이제 뭐 윤석열 파면되고 하니까 좀 기대했죠, 고검이라고 하니까. 권력 좀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 새로 막 줄 서려고 막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지금 뭐 그냥 야, 이거 약간 좀 국민 네. 기만술 비슷해요. 그죠. 약간.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복직 같은 거죠. 이거 인사근무 차장이라는 보직을 하나 만들어 만들어주고. 복직을 시켜줬는데 그 예. 자리는 원래 없던 보직이고 하는 일도 없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네. 전과. 예, 없어요. 야. 그냥 직함이 생겼다. 컴퓨터와 책상이 생겼다. 네. 예, 그거거든요. 아니 이런 거를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알려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명품백까지 해서 뭐 이체 양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김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특검밖에는 없습니다. 답이 없죠, 특검에. 예. 특검이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만 4번인가 네. 거부권됐고 최상병 3번, 내란 2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윤석열이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특검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검 전국. 그러니까 정권이 예. 바뀌어도 특검을 통해서 이거는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시죠?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정권 바뀌었다고 경찰이나 검찰을 막 시켜가지고 막 수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해봤잖아요. 네, 한번 경험했죠. 국정농단, 사법농단 한다고 검찰 개혁이나 이런 사법 개혁들이 의제로 설정이 되지 못했어요. 네. 예. 이거 저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청산부터 시키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검을 그냥 해갖고 완전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투트랙. 그러면 우리 임지용 처장님 보시기에는 네. 지금 내란, 김건희, 최상병 통합 특검을 민주당에서 이제 네.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좀 뭐 검찰이 좀 그 김건희 씨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지금 후보죠. 이재명 후보하고 너무나 좀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영장 기각되면 쪼개기 해서 다시 기소하고 뭐 이런 식이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시대의 명저 이재명의 준비에 따르면 성남시장 재임 이후에 이재명의 취미가 없다. 왜? 재판을 하도 그렇게 받으러 다니니까 일주일에 거의 4일에서 5일 정도를 재판을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판으로 인한 뭐 가택연금 뭐 이렇게 표현도 나왔고요. 법정 연금이다. 법정 연금. 예, 이런 예.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랬는데 김건희 의혹은 뭐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문자 내용까지 나왔었잖아요. 뭐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예. 매도하라 셈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나왔었고 증거들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인 건데 지금 그거 나온 지 제 기억에는 꽤 오래됐거든요. 예. 그 이후에 하나도 진전이 된 게 없는 거잖아요. 양평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관련돼서 뭐 양평 지역 내에서 뭐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경찰 조사 뭐 들어간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1년 지났어요. 아무 얘기 없습니다. 계속 수사 중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멈춰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검찰이나 경찰, 언론의 빚을 안 져야 오히려 더 떳떳하게 개혁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특검이 당연히 필요하고 뭐 통합 특검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살라미식의 혐의별 저는 상설 특검을 상시화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좋습니다. 특검이라는 거는 그래도 제한적인 인력과 제한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 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좀 잘라서 좀 살라미식으로라도 아주 좀 면밀한 특검 제가 필요하다고 드리고 보거든요.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 부분이. 네, 우리 사실, 김기현 변호사님. 예, 김건희 특검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저는 많아, 진짜. 특히 이제 내란도 그렇지만 외환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하려면은 역대 기네스급 메모드 특검이 출범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김건희 특검 해야 되는 게 도이치 주가 조작 해야죠. 양평 해야죠. 명태균 해야죠. 건진 명품법. 명품백 해야죠. 네. 건진법사 했죠. 건진. 그리고 또 뭐 있겠죠. 그 근데 공천 개입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그렇죠. 그럼 한 예. 대여섯 개 정도 쟁점이 되는데 이 대여섯 개 쟁점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별개야 이게 또. 그렇죠. 예. 또 삼부토건도 있고. 삼부토건도 또. 있고. 삼부토건도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개별적인 쟁점 하나 하나만으로도 거의 통상적인 특검 하나 수준의 규모가 돼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통합적으로 김건희 특검으로 묶으면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국정농단 때 특검의 한 3배, 4배 정도 규모는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역대급 메모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예.
그 그러니까 안에서 역대급 메모드 또는 예. 잘라서 아주 그렇죠. 면밀하게 하든지. 국정농단 네. 특검 때 특검보가 4명이었습니다. 특검이 제일 높고 그 밑에 특검보가 이제 예. 4명 있었는데 이건 특검보만 한 거의 20명 가까이 돼야 돼요. 특검보만. 보만. 와, 그럼 뭐 검찰 인력도 파견받고 네. 뭐 검사 또 특별 그쵸. 수사관들 하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규모여야 보통 되겠습니다. 특검보 밑에 그냥 검사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특검보 밑에. 예. 와. 근데 그 특검보만 한 16에서 20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20명 검사만 곱하기- 거의 한 200명 그럼 거의 무슨 이거는 중앙지검이 한 두세 개가 더 나와야 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예.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김건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규모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년 6개월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검찰총장 시절부터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이걸 싹 다 지금 수사가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주가 조작 사안도 보면 도이치도 이게 뭐 2020년부터 온 거거든요. 한 그렇죠. 5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묵은 때를 털려면은 어마어마한 수사 인력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또 임지웅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대선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 6.3 대선, 뭐 조기 네. 대선이죠. 이제 갑작스럽게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제 대선이 열린 건데 참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네. 이번 대선이 가지는 의미랄까요?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대선을 보면 저는 두 가지 느낌이 들어요. 이 약간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데 약간 박근혜 파면되고 나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예. 대선 분위기하고 한편 비슷하고 그리고 또 압도적인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 이걸 봤을 때는 그 거꾸로기는 했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즈음의 그 분위기, 그 압도적인 분위기. 그 2007년도 대선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 이번에는 이명박이 되겠지 뭐 약간 근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52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520만 표. 그 두 개가 지금 약간 합쳐져 있는 느낌이다. 예, 그 느낌이 들어요. 그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두 번이나 일단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해 놓은 소위 적폐 세력의 예.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일단 이 세력에 대해서는 완전한 청산을 지금 바라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고 예. 그 청산을 할 주체, 예, 주인공으로 누가 해야 가장 적합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거의 하나로 모아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 내란을 옹호했거나 예. 뭐 거기에 예. 동조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밖에는 없는 거죠. 예. 네. 우리 임지웅 처장님은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네. 지속적으로 내란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가 이제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 갖고서 몇 달에 그렇게 말썽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최상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퇴거 뭐 청와대 개방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호텔 가서 자게 해놓고 예. 본인은 이제 퇴거하는데도 일주일 넘게 시간 소요하고 이런 내란의 그림자가 아직도 짙게 남아 있는 예. 대한민국을 어떻게 좀 회복을 시킬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저는 두 번째로 저는 광장에 매주 나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적인 주체로서 좀 각성을 하게 됐다. 이제 그동안은 뭐 투표하는 것들 온라인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야 많았지만은 예. 오프라인에서 광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공간이 열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의 내란 이후에 수많은 빛의 연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적인 각성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이 수많은 비주류들 예.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과 싸워왔었던 수많은 비주류들이 얼마나 연대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서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냐 저는 그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 말씀이 공이 이제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좀 정상화의 길로 좀 가열차게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 오마이TV의 자랑이죠. 입체 생중계가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리 임지웅 처장님 밑에 보이는 화면 현장 생중계
화면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이고요. 광주 경선 현장 앞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마스코트 인형도 지금 앞에서 우리 지지자분들과 또 시민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천막이 보이는데요. 날씨는 굉장히 화창해 보이고 좀 이렇게 뭐 귀여운 가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색색 그 알록달록 이런 네. 가발을 쓰신 분들도 좀 보입니다. 1번 후보 이제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 후보, 기호 3번 이제 경제 대통령 우리 김동연 후보, 또 이제 김경수 후보 기호 2번이죠. 예, 그 캠프 천막이 보이는 거죠. 다시 함께 민주정부 김경수 후보 천막도 보입니다. 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예,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시 반부터는 현장에 뜨끈뜨끈한 열기 또 목소리를 전달 드릴 테니까요. 우리 또 최진봉 교수님, 김지호 대변인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그전까지 이 장미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짚어 볼 텐데요. 우선은 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4강이 결정됐고 어제는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두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의 아주 그 입씨름이 대단했습니다. 네. 제가 느낀 느낌은 한동훈 후보가 거의 조사실 618호에서 홍준표 피고인을 거의 피의자를 거의 수사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 변호인 입회 없이 그냥 막 조지는 느낌이었는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보실 때 어제 그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1번은 첫 번째는 너무 수준이 와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 대통령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수준이 보이고 예. 한동훈 후보 그 홍준표 후보의 그 대담인가 토론인가요? 토론, 뭐 양자 토론이죠. 입씨름인가? 예, 근데 예. 그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질문을 하는 시간인데도 한동훈 후보는 질문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아, 질문으로 답을 던지는 예. 엉뚱한. 예, 자기 예.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역으로 어허. 계속 질문만 계속 던지다가 끝나던데 예. 그것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국민적으로 밉상 이미지가 된 건데 그거를 왜 여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여전히 아하. 자기 소위 말하는 중이병 세상에 살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도 홍준표 후보 막 이제 그 욕만 안 했지 거의 그냥 욕이 나오기 직전 단계까지 이제 가면서 막 이제 불그락 푸르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감정적인 지금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지금 동네에서 사춘기 청소년하고 동네 그 바둑 두시는 할아버지하고 지금 어허. 붙어갖고 싸우고 있는 딱 그런 수준의 광경을 지금 예. 제가 본 거거든요. 와 여기까지 국민의힘이 떨어졌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 한덕수가 이거 보고 자기가 나오겠다는 자신감을 얻겠다. 아, 요 장면을 보고. 네, 저 사람. 어허. 아 쟤네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야, 묘한데요.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뭐 중2병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73년생입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언더 73이라는 네. 또 그런 그 유튜브가 있어서 73년생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아마 제 기억에는 한 57년생, 한 50년대생. 뭐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환갑은 뭐 한참 지나셔서 이제 70대로 아마 가시는 단계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53년생이십니까? 네. 자, 아, 일단 문재인 53년생. 대통령보다는 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막 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나이를 인생인데 막 알았어요. 했죠.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밑에 사진은 어제 그 양자 토론 때 아마 뭐 시작되겠죠. 서로 이렇게 사진을 서로 찍으면서 악수하고 있는데 우리 임지웅 처장님 네. 어제 그 둘의 토론 3시간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뭐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홍준표 후보가 물어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답을 안 하고 예. 또 뭐 명태균 얘기 물어보면 또 저쪽에서 답 안 하고 예. 뭐 제가 볼 때 수준이 좀 비슷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토론 중간에 뭐 홍준표 후보가 좀 답답하네 막 이러기까지 약간 하잖아요. 화를 많이 예. 냈죠. 화를. 짜증을 많이 냈죠. 정확히는. 네. 그런데 뭐 개그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듣다가 귀에 걸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뭐냐면 내용이죠?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지금 우리가 대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과 같이 가겠다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러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하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났었겠느냐. 예. 야당을 타도와 경멸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결국 총까지 든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아니 저보고 이재명 왜 못 잡아 넣었냐면서요. 그런 말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귀에 걸렸었던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 대화 전반적인 대화에서 느껴졌었던 거는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단 한 번도 제1야당의 대표 내지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범죄자, 처단해야 될 대상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홍준표 후보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해야지. 예. 너네 108석 갖고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답하다는 듯이 따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엄을 막았다고 본인이 윤석열하고 각을 세우면서 출마를 했는데 윤석열이 제1야당에 보여줬었던 행동이 딱 이 모습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하고는 같이 소통할 수 없다라는 예. 이유로 제1야당하고 계속 얘기 안 하고 제1야당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시키면 바로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다가 계엄까지 이어지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 DNA는 결코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런데 예. 그거를 포장만 새로 한 거 아니냐. 네, 똑같아요. 술 안 먹는 윤석열이에요, 그냥. 한동훈 그래서, 후보. 네. 근데 보니까 예. 한동훈 후보는 더한 게 술 안 먹고도 취하더라고. 아. 사람이 새우깡 뭐에 먹 취했을까요? 새우깡 먹고 새우깡에? 하는 거 보면은 새우깡 먹고. 아, 그 섞어 먹는 거. 새우깡 먹고 뭐 하는 말이나 예. 아니면 뭐 물통 들고 갑자기 잔디밭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앉아서 뭐 저는 그 봉분 앞에도 갔고요. 예, 봉분 앞에서 봉분 앞에서. 예, 잔디 앞에 예. 앉아가지고 예, 사진도 저는 같이 그냥 찍고. 이런데 앉아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술 안 먹고도 사람이 야, 저렇게 취할 수 술안 있구나. 먹고도. 대게 들고 인기에 윙크하고. 취한 거 아닐까? 인기에. 예, 인기에 취할 수도 이게 있고. 윤석열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한 수 위. 윤석열은 술을 먹어야 취하는데 술을 안 먹어도 취하잖아요. 아. 그렇죠. 홍준표 후보는 뭐에 취한 사람일까요, 저분은? 저분이 후보는 약간 열등감. 열등감에 열등감. 그냥 이래저래 취하신 분. 이래저래. 그냥 동네 좀 취하신 두루두루. 분 같은.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홍준표 후보님이 내란 그 계엄 해제 이후 다음 날에 태어나셨네요. 1954년 12월 5일생이네요. 아. 12월 5일생이고 54년생이고 네. 한동훈 후보가 73년생이니까 사실상 19살 위입니다. 네.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20살 가까이 차이가 가져오는 좀 압박감이 있죠 사실은. 근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거의 뭐 완사이드하게 밀려가지고 말로만 따지면 이게 뭐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국민의힘의 경선 이제 오늘 사자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하고 나서 이제 본 투표가 시작이 돼서 당원 50% 이제 여론조사 50%로 해서 이제 최종 결선 2인을 선발하는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은 최종 2인에 누가 올라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래도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예. 정상적인 정치의 경선이라기보다는 무슨 예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예능 같은. 예, 예. 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제 느낌상 예. 찬탄 반탄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이제 반탄 쪽에서는 누가 올라올까요? 반대하는 쪽. 한동훈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한동훈이 일단 예. 올라가고. 예, 일단 뭐 예. 새우깡 파워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새우깡의 힘으로 한동훈 예. 올라가고. 그럼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쪽. 김문수 아니면은 홍준표인데 네. 예. 그둘 중에는 좀 그래도 저는 이제 홍준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꾸무세하다. 조금. 아, 예. 그러면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그걸 또 봐야 되네요. 우리는 또 결선에서. 뭐 그래야 될 수도 아, 있겠죠. 근데 그런 뭐 제 예상. 말은 뭐 너무 믿진 마시고. 예, 예. 아니 뭐 이거는 주관적 평가니까 우리 임지웅 처장님도 4명 누가 올라갈 걸로 좀 보십니까? 일단 얼추 우리가 토론회는 봤거든요. 네. 누가 낫습니까? 2명? 저는 홍준표가 먼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저는 김문수가 될 거다. 잠깐만요. 그럼 한동훈 떨어집니까? 저는 한동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한동훈의 코어 지지층이 사실은 상당하거든요. 네. 코어 뭐 위드훈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런 것만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이제 17% 가량이 한덕수 출마를 지지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덕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사고 방식은 무엇냐? 배신자들은 무조건 처단한다는 거거든요. 예. 한동훈은 국민의힘 안에서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여러 보수 성향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들이 돌아가 보면 뭐 홍준표라든가 김문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책임에서 약간 비껴나가 계신 분들이고 예. 거기에 정면으로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안철수는 애초에 논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 배신자 프레임을 벗지 못하면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근데 뭐 이 사실은 약간 도토리 키재기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어차피 여기서 이겨서 올라간다 한들 어차피 이제 그러면 5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선이죠. 네. 본선. 네, 본선에서는 이제 한덕수, 한덕수. 예. 오이 할아버지랑 또 상대를 예. 해야 되나? 예. 약간 이거 옛날에 그 오이 대첩인가요? 드래곤볼 만화에 보면 예. 천하제일 무술 대회 뭐 이런 느낌 아. 같기도 하고 그 거기가 어차피 올라가서 이 우승하면 미스터 사탄이랑 싸워야 아이고, 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한덕수 대행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논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동안에는 뭐 한덕수 나오냐 마냐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다면 물론 토론 대상도 아닌데 이제는 뭐 거의 나오는 걸로 기정사실화가 돼버려서 네. 이제 토론거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덕수와의 단일화, 국민의힘의 후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종적으로 한덕수가 뭔가 또 삐끗할 것 같아요. 과거에 뭐 반기문이라든가 막 이런 네. 사례를 보면은 예, 뭐 단일화니 뭐니 뭐 하다가 시끄러워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오이 할아버지는 뭔가 삐끗하고 집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 본선에 나가는. 본선으로 나가지 아하.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임지영 처장님도 한덕수 변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제3지대에서 출마했었던 그러니까 제3 후보들 네. 뭐 정몽준 있었죠. 반기문 그 있었고요. 이회창도 있었고요. 자유선진당. 이회창도 있었고요. 예. 근데 그리고 안철수가 많았죠. 안철수. 예, 2012년에 안철수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분들 지지율을 생각을 해보면 예. 이 정몽준 같은 경우는 2002년 9월달에 지지율이 27%였어요. 그때는 월드컵 신화를 예. 하고 바람이 불었죠 그때. 2012년 9월에 안철수는 20%였고요. 그때 무릎팍도사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2016년 12월에 반기문 에비앙드식의 바로 직전에 여론조사에 20%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니까. 네. 예. 근데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신선했거든요. 스타성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하나씩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신선했죠. 당시에는 뭐 월드컵 무기로 이쪽에 갖고 예, 있었고 월드컵. 무릎팍 갖고 있었고 청춘 콘서트 갖고 그 양보도 있었고 했고 그때 박원순 씨. 박원순 양보도 했고 감동의 정치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때만 멋있었지. 네, 안철수.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이렇게 갖고 그렇죠. 있었고 세계 대통령. 어마어마한 스펙. 한덕수는 뭐 갖고 있습니까? 한덕수 그 내란 총리. 그 당시 잼버리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요. 오이 할아버지. 오이 할아버지 예. 피클 피클 몇 이렇게 그냥 없는 예. 상황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6%, 뭐 6%. 10%, 15%막 이렇게 나오네 마네 하다가 지금 예. 6%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그 국민의힘은 조직력이 있으니까. 조직력도 예.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근데 한덕수가 본선 후보 확정되면은 저는 민주당에는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나. 더 좋다. 예,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제 예. 보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마 본선에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사실상 거의 이재명 확정이 대표랑 됐고. 누구랑 붙느냐. 그렇죠. 누구랑 붙느냐인데 TV 토론에 나와서 어떻게 되겠나 한덕수가 나오면. 한덕수 동네 북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 윤석열 음. 다시 한번 이 내란 심판 정치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한덕수가 나와 주시면 이 구도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오히려. 너무 예. 땡큐죠. 이렇게 되면. 아하.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보수 쪽과 다른 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한덕수 나와야 있는 표라도 다 끌어모아야 이긴다라고 약간은 좀 착각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요게 이제 나중에 구도가 이재명 대표랑 딱 붙어버리면 이건 이제 내란 심판 구도로 더 강화되는 이런 역효과가 있는 거죠. 그쪽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TV 토론에서 신문만 당하는 거예요. 그때 네. 국무회의 할 때 당연 뭐 하고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예. 하다 끝나는 겁니다. 검찰 조사 미리 보기 뭐 이런 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실제로 아하. 이게 한덕수와 정말 빅텐트를 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저는 좀 저- 의문이 예,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동훈이 경선에서 올라가서 네. 한덕수랑 이제 최종전을 치르면서 네. 우리는 검찰 조사를 좀 볼 수 있다. 한덕수에 대한 검찰 조사. 또 그럼 한동훈이 취조하는 한동훈이 거죠? 또 취조할 거 아니에요? 한덕수를 막. 예.
취조를 두 번 당하네. 아주 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강하게.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의 포인트는 누가 후보로 선출되는지 한번 일단 봐야 되고 네. 한덕수가 나왔을 때 어쨌든 간에 단일화 성공 여부 요 두 가지가 돼야 이제 본선 구도가 짜지니까 네. 그때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누구를 상대할지는 모르는 상태. 그치만 그렇죠. 누가 나와도 다 이기는 상태 뭐 약간 이런 아유, 그렇죠. 구도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뭐 지지율 좀 낮아서 좀 많이 안 다뤄지긴 하나 그래도 다뤄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어제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랑 당은 다른데 둘 다 지금 갤럽 기준으로는 2% 그러니까 예. 더하면 4%죠. 4%를 마크하고 있는 이 두 분이 어제 만나서 포옹도 하고 AI 주제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포옹을 보면서 많은 분들의 평가가 이거 그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이준석 그 포옹도 떠오르고 또 김무성 유승민 뽀뽀 사진도 떠오르고 네. 막 이런 사진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네.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어제 그 AI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AI 토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어제 2시에 판교에서 네. 둘이 너무해. 포옹하고 좀 찍은 사진인데 저 두 분은 제가 네, 기억하기로 2%. 옛날에 굉장히 막 서로 싸우던 막 사이인데 욕설까지 했죠 공개적으로. 네, 네. 그랬었죠. 막 무슨 신 이런 욕도 하고. 안철수 그냥 연일 저희 국회 그 예. 인터뷰장에 나와가지고서 왜 제명을 안 하냐, 빨리 제명해라 말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또 제명하라 그랬고. 이준석 제명하라고 막 예. 그랬던 사이인데 둘이 지금 포옹하면서 웃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지금 되게 거의 똑같아요. 커플이 2%. 되셨어요. 예, 그래서 2%. 약간 뭐 이제 동병상련의 어떤 심정에서 마주한 거 아닌가. 예. 예, 그런 심정이 저도 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네.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요즘 말하시는 거 보면. 요즘에 예, 이렇게 아. 말 자꾸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막그 드드등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좀 꼬이는 이게 말이 꼬이는 뇌 사실 예. 그 질병이 오면은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보면서 검진을 빨리 받아보셔야 걱정이 되는 거 된다. 아닌가 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둘이서 뭐 어제까지는 뭐 서로 이제 감정 안 좋고 욕하고 막 국민들 앞에서 그런 모습도 사실 정치인들이 보이면 좀 창피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좀 아니 속으로야 누구 욕하고 할 수는 있다고 쳐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전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어제 저렇게 또 껴안고 있는 모습 우리 임지웅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철수 대접해줬더니 오만방자하다. 이준석 아픈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해. 아이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2023년 10월 16일에 아하. 했었던 예.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죽고 죽일라다가 사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철저히 무관심 네. 속에 가려진 예. 압도적 무관심 속에 가려진 두 분 아니겠습니까? 압도적 무관심.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한덕수로 몰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빅텐트는 안 되면 이제 침낭이라도 깔자 그 옆에다가 그런 사고 방식으로 침낭이라도 까셨으니 둘이서 한 침낭에 같이 들어가셔서 이제 한 침낭에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어제 저걸 보면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큰 정치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감정을 뛰어넘는 정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낙연 대표랑도 열하루 만에 깨지지 않았습니까? 아, 이번에 그렇죠. 다시 한번 포옹을 해보는 것도 아. 도전해볼 만하다. 요번에 그러니까 2% 만나면 지금 4%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 좀 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열하루 만에 그렇죠. 깨졌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이번에 리메리 그러니까 아.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거죠. 뭐 이혼했다가도 다시 합칠 수 있는 그죠. 거니까 아. 이낙연 대표랑도 한번 내일 모레 껴안아 보는 것도 하나의 저런 좀 웃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불씨 마지막 이렇게 그럼 5%입니다. 예, 합쳐서 5%로 4보다는 뭐가 높은 한번 거예요. 살펴보는 5%. 것도 그죠? 좋으신 그 생각인 것 윤석열하고도 같아요. 한번 또 다시 껴안아 보는 것도 진정한 어떤지. 빅텐트. 이게 큰 사람 되는 그런 거죠. 큰 사람. 요즘 안타깝긴 합니다. 뭐 예. 안철수, 이준석인데 이분들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빅포인 뭐 예.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아니 사실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사실 더 낫긴 하거든요. 약간 낫죠. 약간. 예. 아니 뭐 최소한- 그나물의 그 밥인데. 예. 아니 그래도 이 사람들 뭐 예. 이제 비상계엄 총 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했고, 예, 그렇죠. 예. 예. 그 뭐 상대적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이제 과학기술 뭐 이런 예. 이런 근데 부분이 AI는 있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신다는 뭐 그- 거죠. 예, 어제 토론을 그런- 2시간 했는데. 그런 일을 했군요.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고 예. 그래서 네. 어찌됐든 안철수, 이준석 화해했다. 이렇게 네.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앞으로도 이준석 의원이 화해해야 될 사람들 많잖아요. 허은하 대표, 네. 이낙연 총리, 양양자. 또 뭐 양양자, 네. 금태섭 뭐 많은데 이런 분들하고 이제 포옹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어떨까? 이 계속 정도- 앉는 거야 이렇게 껴안고 계속. 이 정도면 호응행동. 프리허그인데요. 그냥 프리허그 선거 운동. 네. 요거 한번 좀 검토를 네.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대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 지금 보여드리는 현장 화면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내부 모습을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밑에 화면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임 처장님 밑으로 나오는 장면은 컨벤션 센터 내부 복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최진봉 교수님의 얼굴이 잠깐 지나갔네요. 예, 아마 카메라와 같이 이동 중이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저희가 또 앞에서 많이 끌어왔습니다. 지금 동접자분들 4,500명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또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치 연건스가 여기까지 끌어왔으니까 우리 또 최진봉 교수님 또 김지호 대변인님 이어받으셔서 오늘 또 동접의 신기원을 쓰는 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수도권이죠. 그렇죠. 내일 또 예. 수도권이고 이제 또 민주당 경선도 또 막바지로 가는데 뭐 짧게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민주당 경선의 호남 수도권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뭐 앞서 뭐 충청권이나 이런 데서 너무 압도적으로 네. 예, 결과가 나왔고 이미 좀 시대 정신 좀 정해져 있다고 봐서 네. 사실 이 경선에 뭐 큰 제가 뭐 어떤 의의를 둔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건 확인 절차다. 확인의 절차다. 예, 확인의 절차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한편 좀 뭐 다른 이제 후보인 김경수 후보가 김동연 후보도 뭐 그냥 나름 이제 뭐 선전해주기를 바랍니다만은 예. 네. 예. 그냥 뭐 결국은 본선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뭉쳐서 싸우는 거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워밍업, 예. 예, 요 정도로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의미 부여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 절차다. 민심과 당심을 확인해서 본선으로 간다. 요 말씀이시고 우리 임지용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호남 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예. 투표율이 첫날에 2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23% 나오니까 모두가 이제 다 초비상인 상태였었던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좀 민주당에서 앞으로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호남이 이제 뭐 민주화의 성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호남의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첫날에 20 몇 프로 그렇게 나와서 비상이었는데 마지막에 오늘 3일차 때 보니까 5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드디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런 뭐 비판적인 시선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다시 한번 믿어준다 너희들 이런 인식들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저희 집 앞이거든요. 또 집 앞 어디입니까? 어, 일산 서구 킨텍스입니다. 킨텍스. 예. 그거 엄청 큰 곳이죠. 킨텍스. 예, 그래서 저도 보러 가려고. 내일 합니다. 보러 가시고. 예, 예. 두 분 다 그럼 가시겠네요. 집 네, 앞이시니까. 갑니다. 예, 내일은 또 현장에서 네. 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또 임지웅 처장님의 모습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장은 굉장히 지금 행사 준비로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 지금 이제 외곽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마 또 많은 취재진들이 오셨고 또 지금 당원들 또 지지자들 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신 모습입니다. 바깥에는 이제 후보별로 이제 천막이 펼쳐져 있는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다시 함께 민주주의 또 지방 분권을 많이 또 강조하고 있는 후보죠. 김경수 후보. 기호 3번 경제 대통령 또 김동연 후보, 또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또 경기지사를 현재 맡고 있는 분이라서 이 세 분의 오늘도 연설회 또 많은 언론이 이렇게 주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호남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민주당의 또 지역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호남에 있는 많은 당원분들의 그런 전략적인 표심의 향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인규의 정치 연거스를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의 소감을 듣고 저희가 또 현장에 있는 마이크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치 연건스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좀 네. 자주 나와 주시죠. 좋습니다. 좋으시고. 언제나 저는 예. 이 항상 저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여기는 방송이라는 절박해요, 자세로 정말로. 절박한 진심입니다, 자세. 이거는. 거기에 절박하고요. 좀 깊은 감화를 받아서 감화를 받으셨다. 예. 우리가 아유, 잘 살아왔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박합니다. 예, 절박하게. 네. 프로그램 페이지를 아. 늘 놓고 하는 프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연건스. 그렇군요. 예, 연건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임종처장님 네. 오늘 절박했죠? 오늘 진짜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작가님한테 원고를 받잖아요. 예. 제가 어저께 원고가 안 와서 절박했네요. 여쭤봤어요. 절박합니다. 설마 잘린 건가 하고. 네. 늘 그래. 긴장하라는 뜻이에요. 예, 매일매일 긴장을 좋은 하게 방송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네, 그랬는데 오늘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 오시고 하니까 네. 방송이 드디어 안정감이 좀 생긴 것 같다. 안정감. 이제 매주 그 자리에 같이 함께 해주시는. 예. 제가 법적인 거는 그래도 제가 좀 하는데 정치 네. 쪽은 제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아니 근데 섭외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작가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예. 우리가 또 그렇죠. 이런 것도 월권입니다. 아, 작가님들이 그렇죠. 하시는 거니까. 제가 요것도 그냥 누구를 해라 말아를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예, 보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예. 송구하고요. 저희는 딱 권력 분립이 돼 있습니다. 절박하시네요. 예, 자기 역할만 하면 됩니다. 절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절박하신 두 분 연결해 볼 텐데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더 절박하신 두 분, 최진봉 교수님, 김지호 대변인님 현장으로 저희는 마이크를 넘기면서 신인교의 정치 연건스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희망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 나와 주시죠.